아따, 이거 확 출시만 해봐라. 바로 해체하려니까. 안녕하세요, 이서비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전자기기 매니아로서 이제 기대되는 것은 하반기에 남은 신제품들이죠. 그 중에서 더더욱 기대되는 것은 삼성의 새로운 갤럭시 Z 폴드 3, Z 플립 3에 관심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건 작년까지는 폴드의 보안이 굉장히 철저했는데 이번에는 이전 갤럭시나 노트 시리즈처럼 벌써 모든 디자인이 유출되었습니다. 루머로는 8월 3일 공개, 27일 출시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폴더블, 그러니까 갤럭시 Z 폴드 3와 플립 3가 기대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2021년에는 하반기 전략 플래그십인 노트를 출시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이제 그 자리를 폴더블로 대체하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하반기에 출시될 삼성전자의 주요 제품, 유출된 디자인, 그리고 기대해볼 만한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보려고 해요. 먼저 갤럭시 Z 폴드 3입니다. 벌써 풀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디자인은 모두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디자인만 보자면 1세대와 거의 유사한 듯 하지만 1세대, 2세대, 3세대로 오면서 더 고급화되고 정리된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특히 카메라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폴드 3의 카메라 부분을 보면 뭔가 S10 시리즈의 카메라 같으면서도 좀 동글동글하게 정리된 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카툭티도 이미지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체감 두께는 더 얇아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이폰의 카툭티의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버튼은 오른쪽에 볼륨 업다운, 하단에 지문 인식과 잠금 버튼이 있고, 다만 유심 트레이가 폴드2는 하단에 있었지만 유출된 디자인만 봤을 때 폴드3는 상단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사실 디자인적인 부분은 기존 폴드와 크게 차이가 없고 디테일 부분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크게 볼 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유력한 주요 변화점은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UDC, 카메라가 디스플레이 아래로 들어간 기술을 의미합니다. 지금 폴드2로 봤을 때 내부에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요것이 OLED의 투명성을 이용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아래로 카메라를 숨기는 기술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해요. 요것이 몇몇 중국폰에서 미리 보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가려지진 않았습니다. 특히 유출된 렌더링 사진을 보더라도 검은색 화면에서는 아래에 카메라가 좀 많이 보이는 편이었고, 그나마 실제로 사용한다면 좀 밝은 환경에서는 좀 카메라가 잘 가려지지 않을까로 추측됩니다. 특히 폴더블은 화면을 열었을 때 태블릿이라는 특성상 카메라가 내부에 숨겨진다면 더 넓고 몰입도 있는 화면을 줄 수 있어서 저는 UDC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펜입니다. 첫 번째 폴드가 출시되었을 때부터 많은 유저들이 원했던 기능이고, 이번에는 더더욱 노트 시리즈 출시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 기능이죠. 1세대와 2세대는 폴더블 특성상 화면의 강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S펜을 탑재하기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디스플레이의 강도를 개선하면서 S펜을 지원할 것이라는 루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출된 렌더링 사진을 보면 바로 옆에 S펜이 세워져 있는 것을 봤을 때 폴드3에서 S펜 지원은 거의 100% 확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펜은 수납형이 아닌 외장형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저의 폴드 해체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부 공간이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만약 펜을 내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외장형으로 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펜을 자세히 보면 펜 쪽이 조금 더 두껍게 되어 있고 한 면이 평평하게 되어 있는데 또 그쪽에 특이하게 버튼이 있더라고요. 아마 평평한 면에는 폴드 같은 경우 사이드에 자석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펜을 부착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또 펜을 자세히 보면 폴드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수 방진입니다. 폴드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플립도 그렇지만 이것도 은근히 있다가 없으니까 불편한 기능이었는데, 이번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방수 방진을 지원할 것이라는 루머가 있더라고요. 스마트폰급은 아니라도 좀 낮은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할 것 같습니다. 폴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기 화면 끝쪽에 접히는 부분에 틈새가 있기 때문에 방수 방진을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폴드2를 사용한 유저로서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폴드2보다 훨씬 더 무게가 가벼워질 것인가? 루머에 의하면 269g, 1세대나 2세대에 비해서는 좀 더 가벼운 무게이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좀 무거운 무게이긴 합니다. 태블릿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벼운 무게인데 접었을 때 핸드폰이라 생각한다면 굉장히 무거운 무게죠. 진짜 생각보다 꽤 많이 무거워요. 이게 특히 어디서 더 느껴지냐면, 얘만 쓸 때는 괜찮은데 가끔 옆에 있는 일반적인 핸드폰을 잡아본다면 얘만 쓸 때도 무겁다고 했지만 이렇게 두 개를 들어보면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무게를 줄이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무게를 줄이려면 배터리나 이제 프레임을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나마 힌지가 계속 경량화하면서 이제 무게를 줄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더 내릴까? 폴드2의 출시가가 239만 8천원. 이제는 폴드가 노트를 대체하는 라인업이고 고가의 폴드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와야 노트의 판매량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머로는 180에서 190만원이라는 루머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실제로 출시를 해봐야 알겠죠? 하지만 삼성이 최근에 원가 절감에 굉장히 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가격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원가 절감이 좀 걱정이에요. 심지어 폴드2 때는 사전 예약 유저가 이제 사실상 거의 호구였죠. 마치 나처럼. 왜냐면 출시하자마자 엄청난 할인으로 가격을 내렸고 심지어 거의 6개월 만에 출고가를 한 번 더 크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가 주고 샀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발열은 또 개선되었을까? S21 시리즈에서 발열 때문에 지금 좀 곤욕을 치르고 있죠. 사실 새롭게 나온 삼성이나 퀄컴 프로세서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삼성 탓이라고 하기엔 어렵지만 발열이 심할 것을 알았다면 그만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S21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발열 이슈가 더 큰 것입니다. 더더욱 폴드3는 스냅드래곤 888 또는 888 플러스가 탑재될 예정인데 만약 발열이 S21과 같다? 그럼 가격도 비싼데 이 정도 발열이라면 폴드3 유저분들은 굉장히 극대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폴드2 사용기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1세대에 비해 외부 디스플레이 사용 비중이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내부 그러니까 메인 디스플레이까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겠죠. 만약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강제로 외부에서 기능을 못 쓰게 하고 내부를 펼쳐서 써야 하는 기능을 만들었다면 요것도 엄청 욕먹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버 디스플레이의 주사율. 폴드2는 외부가 60, 내부가 120Hz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해보면 좀 역체감이 심하긴 한데 이번에는 외부 디스플레이도 120Hz를 지원할지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루머는 없더라고요. 추가로 듀얼심을 지원할 것인지 루머로 들리는 건 왜 사용자들이 노트를 대체해 폴드3를 구입할 만한 강력한 한방이 더 있을 것인지가 기대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S펜이 판매의 주요 요인 그러니까 메인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기존 노트 시리즈도 펜이 탑재되어 있지만 안 쓰는 유저분들도 꽤 많고 또 순간순간 필기를 할 때는 괜찮지만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오히려 태블릿을 찾는 층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이죠. 다음은 저도 사전 예약에 성공해서 구입한 플립의 후속작 갤럭시 Z 플립 3입니다. 얘도 유출 사진을 보면 디자인 역시 폴드 3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폴드보다 플립이 더 예쁘달까? 특히 기존 플립에서 불평이 많았던 외부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쓸만해졌습니다. 게다가 카메라의 배치도 기존 가로형에서 세로 배치로 바뀌었죠. 어찌 보면 LG의 오브제 냉장고가 떠올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폴드 3보다 플립 3가 훨씬 더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일단 접근 자체가 폴더블인데 폴드 3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예쁘고 무게도 폴더블 치고는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폴더와 다르게 플립 3에서 기대해볼 만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경도 문제입니다. 폴더블의 한계상 전면이 일반적인 유리가 아닌 UTG라고 해서 울트라싱 글래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자분들이 접히는 부분에서 쉽게 깨지거나 추운 날씨에 많이 찌그러지는 등 충격을 받았을 경우 박리 현상이 좀 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많이 개선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폴드 3도 S펜이 들어갈 만큼 화면의 경도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플립 3에도 같이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개선. 커버 디스플레이는 유출된 사진처럼 1.9인치로 훨씬 더 커졌고 내부 디스플레이는 6.78인치 정도가 될 것이고 기존 60Hz에서 120Hz LTPO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해요. 추가로 플립3도 폴드3와 마찬가지로 UDC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될 것인가? 놀랍게도 플립이 나왔을 때 스테레오가 아닌 모노 스피커를 탑재하면서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플립3에 스테레오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배터리 용량. 사실 이건 크기의 한계상 바형 스마트폰보다 낮은 배터리 용량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크기의 한계상 바형 스마트폰보다 낮은 배터리 용량으로 실제 배터리 타임도 짧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루머로는 배터리 용량이 더 개선이 되기보다 진짜 미묘하게 조금 더 줄어들 것이라는 루머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나머지는 가격 대비 성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플립이 공개되었을 때 폴더블이라 가격이 비싼 것은 이해하지만 플래그십다운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덱스 미지원, USB 2.0으로 느린 속도, 와이파이 6 미지원, 120Hz 미지원 등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5G 버전이 나왔을 때 좀 많이 개선되기는 했었죠. 나머지는 폴드3처럼 강력하진 않지만 약한 IP 등급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고 무게는 전작과 동일한 183g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얘는 가격만 적당하면 디자인도 꽤 예쁘고 사용층이 스펙을 많이 따지진 않아서 생각보다는 꽤 많이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폴드와 플립을 비교해보자면
약간 폴드는 아직까지 그래도 약간 좀 기덕 같은 느낌이. 다음은 새롭게 출시될 갤럭시 워치 4입니다. 특이하게 갤럭시 워치가 이제 네이밍이 좀 많이 복잡했었잖아요. 액티브는 약간 캐주얼한 느낌, 기본 워치는 클래식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액티브를 폐지하면서 워치 4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럼 기존 클래식한 워치는 갤럭시 워치 4 클래식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출된 디자인을 봤을 때는 일체형 같은 게 완전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기존은 디스플레이와 바디가 일체화된 느낌이 있었는데 새로운 워치 4는 디스플레이와 프레임이 따로 가는 디자인, 그러니까 더 얇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자세히 보면 밴드가 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밴드와 다르게 완전 기본 스포츠형 밴드가 일체화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런 이제 클래식한 밴드를 연결했을 때의 느낌이 어떨지, 아니면 기존 밴드와 호환이 될지 이것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이라는 센서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 센서는 인바디에 쓰이는 것이고 체성분이나 체지방, 근육량 정도를 측정 가능하긴 하지만 사실 이 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참고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거겠죠. 아 근데 이게 맨날 차고 있는데 인바디가 측정된다면 맨날 자괴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새롭게 발표된 원 UI 워치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기존 갤럭시 워치가 갖고 있었던 타이젠에서 새로운 구글과 통합된 OS가 탑재될 예정이고, 이것은 기존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새로운 워치 4부터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갤럭시 버즈 2입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루머는 없이 디자인만 유출된 상황이에요. 특이한 것은 케이스의 디자인인데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갤럭시 버즈 프로, 갤럭시 버즈 2까지 액세서리의 호환을 위해 케이스의 디자인은 모두 통합시킨 것 같았습니다. 버즈2는 버즈 플러스의 후속작으로 출시될 예정이고 버즈 프로와 다르게 노이즈 캔슬링이 탑재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특이한 점은 충전 케이스의 외부는 모두 흰색으로 되어 있고 유닛은 버즈 프로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캐주얼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귀에 꽂는 부분이 더 길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 제품의 포지션은 아마 노캔이 없는 제품들 중에서 좀 고급형 라인에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노이즈 캔슬링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하반기에 출시될 삼성의 신제품 루머와 제가 기대해볼 만한 부분들을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폴드3가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많은 유저분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은 플립3가 아닐까 싶은데, 과연 이번 폴더블이 노트의 시리즈를 대체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처럼 얼리 어답터들에게만 인기가 있을지, 하반기에는 애플의 신제품도 출시될 예정인데 삼성이 이번에 엄청 준비를 해서 출시를 하지 않을까요? 만약 노트 시리즈만큼의 판매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니까. 오, 이때 구입한 가격을 보니까 진짜 이번에 가격이 좀 많이 내린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와, 다시 보니까 이 폴드 진짜 비쌌네.